마무리 짓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엊그제 있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재판에서 내란의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은 이제 한 발 성큼 다가선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절차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그 절차상 공방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한 방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절차상 문제라고 알고 있지만 실은 절차 문제가 아니라 증거법 관련 문제입니다. 문상호를 비롯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내란에 가담한 주요 인물들, 그 주요 업무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검찰에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한 그 발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발언들, 그러니까 검찰 진술 조서 이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계속 공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사소송법도 검찰 진술 조서 그 자체가 완전히 그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진 않아요. 검찰 진술 조서도 법정에 현출이 되어서 반대 신문을 거치면 증거 능력을 인정합니다. 또는 반대 신문을 안 거치더라도 자,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대체로 인정합니다 라고 답을 해버리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얘기를 누가 했다고?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법정에 나와서 했다고. 내란의 사실관계 대부분 인정해버립니다. 결국에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어 있는 이 문상호의 그 진술 조서는 다 증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확인이 돼 버렸습니다. 곤란한 부분이 뭐였느냐면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채택을 했는데 형사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을 안 하면 참 이게 애매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헌법재판소가 시간을 좀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문상호부터 그거 대체로 맞아요. 사실관계는 다 인정합니다. 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윤석열 탄핵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내란 사실관계 전부 인정한다 입니다. 자, 이게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제목을 제가 이렇게도 한번 잡아봤어요. 윤석열에게 치명타를 안겼다. 내란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문상호 사령관 때문에 윤석열의 치명타를 안겼다. 제가 이런 내용으로 오늘 두 번째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문상호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참 뻔뻔스럽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나왔던 국회 청문회장에서 이 문상호가 어떻게 행동하던가요? 이 표정 보세요. 이게 내란에 저질러 가지고 붙잡혀온 이 사령관의 모습인가요? 참 짜증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 이 뻔뻔스러웠던 이 문상호가 이 국회에서 참 여러 가지 거짓말도 많이 했습니다. 이 표정을 보면은, 문상호의 표정을 보면은 얘 무슨 연기를 하나? 연극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표정을 선보였죠. 웃었다가 이렇게 뜬금없는 표정을 지었다가. 사실상 이 표정 하나로 국회의원들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겁니다. 이런 표정으로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비껴나가던 이 문상호는 노상원을 모르느냐 아느냐 이 질문을 받고는 거기서 급격하게 무너지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박선원 의원이 문상호를 향해서 노상원 알죠?
라고 했을 때 모릅니다 라고 했다가 몰라요? 정말 몰라요? 몇 년도에 청와대에서 근무했죠? 그때 소령이었지? 그때 노상원이가 준장이었지? 그래도 몰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알고 있습니다. 1년 정도 같이 있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도 이 사람 표정은 이런 식이었어요. 참 뻔뻔스럽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문상호의 표정 변화를 보면서 얘 지금 잔뜩 쫄았다. 쫄았는데 쫄지 않았다는 것을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정 변화를 보이는 거다. 일부러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연극을 하는 거다. 하지만 이 사람은 현재 매우 쫄아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정말 본인이 떳떳한 경우에는 남이 뭐라고 해도 표정 하나 안 변합니다. 당장 저만 해도 그래요. 아무리 희한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내가 아무 잘못이 없으면 표정의 변화나 태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웃지도 않고 찡그리지도 않죠. 거의 무표정합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한마디를 탁 하죠. 그 결정적인 한마디를 통해서 상황 전체를 뒤집습니다. 근데 이 문상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한 표정의 변화, 이렇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쫄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이 뻔뻔스러웠던 문상호, 이 문상호의 첫 번째 공판이 21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열렸습니다. 이게 이 사람은 군인이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열렸어요. 문상호와 관련된 이 재판 기록을 보면은 보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었어요. 아무 일 없었다.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됐고, 일부 신문에서는 구속 기간을 문제 삼으면서 불법 구속이다.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이런 식의 보도가 됐는데, 자, 제가 재판 내부 사정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재판의 내부 사정을 확인해 봤더니 상황은 또 조금 달랐습니다. 뭐라고 뭐가 나왔느냐면, 문상호는 공소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한 걸로 나옵니다. 일부에서는 문상호가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걸로 나오집니다만 죄송합니다. 예. 네, 문상호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맞는 보도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인정을 하면서 다만 내란 혐의, 내란을 한 것은 아니었다. 사실관계는 다 인정하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내란을 일으키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뭐 요 얘기만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목이 네. 자, 다시 차분히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갑자기 목에서 막 끓어오르는데 자, 다시요. 네. 이게 건강이 안 좋으면 이게 제일 문제예요. 갑자기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열심히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목에서 팍 뭐가 끓어오른다든지 이래버리면 순간 다음 이어갈 말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거예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반 대부분의 언론들에서는 문상호 측에서 내란 혐의를 부인했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윤석열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했다. 심지어 구속기간을 문제 삼으면서 자기 자신이 불법적으로 구속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상호가 혐의를 부인했다. 자, 그런데 법정에서 진행된 법정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문상호 군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자, 똑같은 기사인데 똑같이 문상호에 대한 재판을 다룬 기사인데 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라고 나오고 또 다른 신문에서는 공소사실의 흐름은 인정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도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계엄을 공모한 적은 없다라고 부인했지만 다만 군 검찰의 이 공소사실 흐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답했다. 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전체적인 흐름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서 세부적인 부분이 좀 다를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노상원이 다 잡아 족쳐라라는 말을 한 것은 맞지만 진지하게 한 말이 아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장 내용이 맞다. 이 말을 했냐 안 했냐 공소장 내용이 맞다 이거죠. 다 잡아 족쳐라. 그거 공소장이 있긴 있고 그 말이 맞기는 해. 그 말을 하긴 했어. 하지만 그 말의 의미는 공소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달라. 요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부분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법적인 평가 그 사실에 대해서 법적인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견해를 달리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적인 평가를 달리한다. 지금 문상호가 한 얘기도 그거죠. 그러니까 있었던 일은 다 공소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 맞다. 공소장에서 나왔던 얘기는 다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그게 법적인 평가, 의미는 조금 다르다. 이런 의미죠. 다 잡아 족쳐라 이 말도 진지한 의미는 아니었다. 뭐 이런 식의 해명인 거죠. 달리 말하자면 일이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는데 그것의 의미를 좀 더 축소시켜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적게 가볍게 처벌받고자 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자, 뭐 좋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사실관계 전체를 인정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실관계 공소장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게 되면 이건 그대로 윤석열의 탄핵 심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적용되어 있는 대부분이 진술조서이거든요. 진술조서, 일단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증거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헌법소송에서도 그대로 증거로 쓸 수 있는 거죠. 형사소송과 헌법소송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인정 안 된 거라도 헌법소송에서 가져다 쓸 수 있어요. 다만 조금 좀 거시기하죠. 형사소송에서 증거 채택이 안 됐는데 헌법소송에서 증거 채택이 됐다. 그러면 좀 찜찜한 느낌이 있을 수 있죠. 이 부분을 지금 헌법재판소가 해결하지 못해서 시간이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상호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인정해요?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게임이 끝나버린 겁니다. 문상호가 여기 나와가지고 사실관계도 사실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 일 없었어요. 라고 해버리면 문상호가 진술한 거, 진술조서 전체를 다시 검토해야 되는데 검토 안 해도 되게끔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훨씬 불리한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윤석열이 계속해서 이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 문제를 계속 시비를 걸었는데 더 이상 시비를 걸 수 없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은 문상호뿐만이 아니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사실관계는 다 인정을 했어요. 다만 내가 내란을 모의했다거나 내가 폭동을 일으켰다거나 이런 건 아니야. 나는 폭동까지는 일으킨 거 아니야. 폭동하려고 하도 안 했어. 라고 주장했을 뿐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받았어.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받았어.
하지만 나는 그게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일부는 내가 그대로 수행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나는 내란에 가담한 건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검찰에서 했던 그 진술은 대체로 다 인정을 한 거죠. 따라서 문상호와 조지호가 법원에서 이렇게 선고를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들의 검찰 진술 조서는 그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쓴다고 해도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윤석열이 시비조차 걸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윤석열이 그 헌법재판소 뭐 이런 그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증거 자료들 이것을 증거 능력을 계속 해서 문제 삼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씩 둘씩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도록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조지호도 그렇고요. 문상호도 그렇고요. 자기는 지시를 받아서 행동했을 뿐 폭도나 반란을 의도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둘 다 똑같아. 하지만 사실관계는 맞다. 범행 의도나 내란에서의 역할 등은 내가 최소한 축소시키겠지만 그래서 처벌을 좀 피하거나 처벌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있으나 사실 전체적으로 일어난 일은 내가 다 인정한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말입니다. 법정에서 중요한 거는 증인의 의견이 아니에요. 증인이 어떤 판단을 내렸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사건과 사실의 관계예요. 그리고 사건과 사실의 존재 여부예요. 그것만 확인이 되면 그 사건과 사실에 대한 법적인 평가는 재판관들이 하는 거죠. 판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소 사실의 흐름을 다 인정해버리면 헌법재판소가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가 엄청 수월해진 거죠. 이제 더 이상 문제 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헌법재판소는 바로 이 점 때문에 재판을 조금 미루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당장 이 증거 능력 문제는 그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열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평의를 열어서 해결할 수도 있겠으나 가장 좋은 거는 아니 헌법재판관들이 아무리 열심히 토론해가지고 결론 내리는 것보다 그냥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인정을 받아버리면 그걸로 땡이거든. 깔끔하게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딱 그 상황이 온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노상원이 족쳐라 라는 말,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한 건 아니다는 거지. 이 말의 의미는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노상원이 족쳐라 라는 말을 했냐 안 했냐 라는 게 더 중요할 따름이죠. 그런데 노상원이 누구누구를 족쳐라 라는 말을 했다는 게 확인이 돼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절차상의 문제는 사라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절차 문제는 사실은 절차 문제가 아니라 증거법의 문제입니다. 형사소송에서 검찰의 진술조서는 증거 능력을 무작정 인정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증거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검찰 진술조사도 법정에 현출이 되어서 반대 신문을 거치면은 증거 능력을 인정받아요. 그래서 검찰 진술조서가 피고인에 의해서 그 진술조서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인정한 말한 거 맞아요. 라고 해버리면 게임 끝.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제가 그 진술조서 인정 못합니다. 사실 그때 제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진술조서 그때 말을 잘못했어요. 라고 하게 되면 증거 능력이 없어. 그런데 진술조서 대부분 내용은 대체로 맞습니다. 이래버리면 증거 능력 인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문상호가 됐든 조지호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서 인정합니다. 요 한마디를 해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상호나 그렇고 문상호나 조지호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모두 진술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다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 아닌 겁니다. 자, 앞으로 이진우 수방사령관 것도 남았고 곽종근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의 재판도 남았는데 이들 역시 뭐 대체로 비슷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절차만 거쳐도 헌법재판소는 절차상 문제를 충분히 해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단계가 진행이 된다고 보면 돼요.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의 첫 번째 형사소송이 다음 주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부터 헌법재판소가 적어도 절차 문제, 증거법 문제는 떨칠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죠. 달리 말하자면 오늘 있었던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이 재판을 통해서 윤석열은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윤석열 입장에서는 뭐 문상호나 또는 뭐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검찰에서 한 이거 진술 줘서 틀린 거예요 라고 부인해 주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렇게 부인했으면 헌재에서 이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 능력으로 쓰기가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 내용을 인정해 버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 안 할 이유가 없게 된 거죠. 뭐 지금 댓글에 얼마를 더 기다리란 말이냐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땐 이제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란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해 버렸기 때문에 윤석열한테는 치명타를 안긴 겁니다. 엊그저께 조지호 경찰청장이 치명타를 안겼고요. 이번에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치명타를 안긴 겁니다. 다음번에는 이진울 거고요. 그 다음번에는 곽종근 수방사령관, 그 다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 뭐 이런 사람들이 순서대로 다 인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관계는 대체로 맞습니다 라고 인정해버리면 게임이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고 그 중에 하나가 절차상 문제다 뭐 이런 얘기였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절차상 문제라기보다는 정확한 표현으로는 증거법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증거법 문제라는 것이 검찰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 문제였거든요. 형사소송에서 검찰 진술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송 그 중에서도 탄핵소송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검찰 진술 조서 이거를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와서 증거로 쓸 수 있느냐는 거야. 애매한 문제가 되죠. 자, 지금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쪽에 더 무게가 실렸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도 좀 고민을 하는 거야. 꼬투리를 물고 늘어지면 할 말이 없거든. 특히 헌재에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는데 형사소송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 안 되는 경우에는 참 헌재 입장이 애매해질 겁니다. 특히 윤석열은 그걸 가지고 계속 시비를 털 거예요. 따라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래, 그러면은 이것이 형사 증거로 채택되느냐 안 되느냐 기다려보고 하지 뭐 라고 한 거죠. 근데 기다려보고 한 거, 네, 그게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이거는 평의를 할 것도 아니고 형사소송이 열려서 진행이 돼야지 나오는 겁니다. 형사소송 절차가 그거예요. 첫 번째가 모두 진술, 첫 번째가 인정신문, 두 번째가 모두 진술. 모두 진술은 검찰이 그 공소장을 낭동하고 피고인 측이 그 공소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이 증거 체부 절차를 갖추는데,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미 증거 체부 절차는 상당 부분 들어본 거나 다름없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일 처리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좀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하나씩 해결은 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죠. 특히 윤석열의 어떻게 보자면은 가장 믿을 구석이 문상호하고 여인영이었는데 문상호도 여인영도 사실관계 대체를 인정을 해버리면 이거는 상황이 완전히 틀려지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해결이 되어 간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들 답답하신 마음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나씩 해결이 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요. 헌재가 몇 대 몇이 안 나와서 7대 0, 8대 0이 안 나와서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증거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일을 아무리 열어서 결론을 내려봤자 아니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해버리면 그냥 간단히 끝날 문제. 주로 굳이 헌법재판관들이 평일을 열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평일을 많이 거쳐서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이 안 돼버리면 그거 참 입장 곤란해집니다. 윤석열은 분명히 그걸 가지고 시비를 털 거예요. 그러니 헌재 입장에서는 어떻게 안전빵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재판이 열리는 걸 봐가면서 채택을 하자는 겁니다. 상황은 그래요. 지금 보면은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의 경우에도 그 검찰 진술조서 대부분에 인정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 예상으로 다음 주 안에 선고가 되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 사령관들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헌재가 선택할 수 있는 이 폭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령관들에 대한 이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걸 봐가면서 열지 않겠나. 그러면 다음 주도 좀 어렵겠다. 4월 초는 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